아무튼 감독 관련해서 저희 팬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좀 또 불안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자, 타이틀은 이겁니다. 설대행 정식 감독 유력. 자, 기사가 났는데 스포츠 춘추 기사입니다. 예. 설종진 키움 감독 대행 2026 시즌 정식 촬영탑 임박. 예, 허승필 키움 단장 우선 순위에 있다. 예, 기사 내용 중 어쨌든 가장 중요한 허 단장의 인터뷰 부분을 보자면은, 허 단장은 여러 감독 후보를 검토 중이지만 설대행이 후반기에 보여준 성과를 고려하면 벌써 웃음이 좀 새어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가장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구단은 설대행이 2군 시절부터 함께한 젊은 선수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신예들을 과감하게 기용하며 팀 체질 개선에 나섰고, 이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이라는 긍정적 평가로 이어졌다. 윤석원, 오석주, 조영건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필승조 구축, 그리고 거포, 유망주, 박주용의 반등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키움이 2026 시즌을 설대행과 함께 새롭게 출발할 가능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허 단장은 정규 시즌이 종료되기 전 신인 감독을 선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네.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좀 이렇게 실소를 자아내게 만드는 여러 가지 좀 포인트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이 인터뷰에서 허 단장이 이야기한 설대행이 후반기에 보여준 이 성과가 얼마나 이거 허상인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간 부분 보시면은 이 이유들을 하나하나씩 분석해 볼게요. 2군 시절부터 함께한 젊은 선수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신예들을 과감하게 기용하며 팀 체질을 개선했다. 윤석원, 오석주, 조영건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필승조를 구축했다. 거포, 유망주, 박주홍이 반등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설대행이 내년에 감독 선임을 할 것이다. 이 이유에 대해서 나름의 반론을 좀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젊은 선수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이 히어로즈란 팀에 젊은 선수만 있습니까? 프로야구 1군 젊은 사람들만 합니까? 젊은 선수들만 해요? 저연차 선수들만 합니까? 야구 1군 팀에는 저연차 선수도 있고 요번에 뽑은 2026년 신인 선수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팀에 베테랑들도 있는 것이고, 팀에 약간 중간층, 저연차와 아주 베테랑 사이에 그 중간 가장 활약을 해줘야 되는 딱 중간 연차들도 있어야 됩니다. 정말 정신적 지주로서 팀을 어떤 기강을 잡아줄 선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한데 어우러져서 1군을 이루고 선수단을 이루는 건데, 젊은 선수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해서 1군 감독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물론 히어로즈의 젊은 선수가 대부분이죠. 저 히어로즈는. 그 어느 팀보다 젊은 구단인 것은 맞지만 젊은 선수만 잘 이해하면 팀 돌아갑니까? 젊은 선수 잘 이해해서 2군 고양 히어로즈 성적이 좋아졌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아니 젊은 선수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감독으로 적합하다는 건, 그러면은 내년에도 젊은 선수들을 계속 기용하면서 리빌딩이 계속된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26년 윈나우 개뻥이다. 26년 윈나우는 대히어로즈 팬 사기극이었다라는 걸 거의 자인하는 꼴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이 팀의 성적은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젊은 선수들이 그냥 커가는 맛으로 보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히어로즈 팬들이 빠진 함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일부 팬들이지만, 젊은 선수들 실수하지만 커가는 맛에 본다. 성적은 비록 10이지만 커가는 맛에 본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1군이 유치원입니까? 프로야구 KBO 1군이 무슨 어디 어린이집이고 고교야구고 사회인 야구입니까? 커가는 맛을 보는 재미도 분명히 있지만 성적에 대한 지향점을 잃은 프로구단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인들 쓰는 거 좋죠. 젊은 선수들 써서 점점 성장하는 거, 어준 선수처럼 성장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적은 포기해도 되는 겁니까? 내년에도 젊은 선수들 기용하면서 내년에도 리빌딩 계속되는 건가요? 이게 말이 리빌딩이지. 리빌딩은 결국 저는 핑계라고 봅니다. 결국 팀의 뎁스를 강화하지 못한, 좋은 선수를 영입하지 못한, 내부의 좋은 선수들을 단속하지 못한 그것에 대한 어떠한 결과적인 부분을 리빌딩이라는 이름으로, 그 명목으로 그냥 핑계대는 거다. 그러니까 내년에 젊은 선수들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해서 설 감독 대행을 내년에 정식 감독으로 임명한다는 거는 26년 윈나우 개뻥이고요. 내년에도 리빌딩 할 거고요. 내년에도 선수 커가는 맛의 야구 보세요, 히어로즈 팬들.
이 얘기 아닙니까? 정말 야구 보는 재미를 잃을 대로 잃은 히어로즈 팬분들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럼에도 위안을 찾고자 신인 선수들 커가는 맛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지만 구단은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든 성적을 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고 그러한 단단한 토양 위에 기본 위에 선수들을 키워야 내야겠죠. 어준서는 우리의 명암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준서의 성장은 시즌 전반기 내내 실책을 그렇게나 해대면서 또한 개막전부터 엔트리에 그냥 냅다 신인 선수들 4명씩 박아가면서 그냥 전쟁터에 단검 하나 들고 내보내가지고 그냥 얻어맞으면서 크게 한 결과가 지금의 어준서입니다. 그래서 어준서가 좋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선수들은 이렇게 키우는 거구나. 원래 어준서 같은 선수는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시즌 초부터 신인 선수들 그냥 유격수에 2루수에 3루수에 냅다 꽂아 넣으면 이렇게 크는 거구나. 이러한 게 반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인을 받고 키운다. 풀타임 주전으로 키운다. 세금 먹인다. 이런 말 어느 정도는 그 선수 개인한테도 좋고 팀의 미래를 봤을 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이런 게 반복이 되면 결국 이 팀이 가을 야구를 가고 좋은 성적을 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거의 같은 맥락인데 서울대행의 성과래요. 이게 신예들을 과감하게 기용하여 팀 체질을 개선했다. 과연 그렇습니까? 허단장은 이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함정입니다. 신예들을 과감하게 기용한 게 제대로 된 베테랑 선수가 없어서 아닙니까? 제대로 된 베테랑 선수가 있으면은 우리 팀처럼 신예들이 과감하게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겠냐고. 선수가 없으니까 베테랑 다 실패했으니까 김동엽, 장필준, 강진성, 이원석, 이영종 죄다 실패했기 때문에 신예들을 기용할 수밖에 없던 거야. 어떠한 설대행이 뭐 선수를 보는 대단한 안목과 신인들에 대한 어떠한 대단한 육성의 힘으로 기용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선수가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라고. 뭐 무슨 신예들을 옥석 고르듯이 고르고 골라서 1군에 올려서 기용해서 팀 체질을 개선한 게 아니잖아. 그냥 선수가 없잖아. 우리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 이원석 어디 갔습니까? 베테랑. 김동현 뭐 하고 있나요? 강진성 방출됐고 장필준 방출됐고 이용종 뭐 하고 있나요? 그나마 베테랑이라고 하면서 라인업에 붙어있는 선수가 최주환, 오선진 또 누구 있습니까? 근데 무슨 신예들을 과감하게 써? 과감하게 빼지 못하는 거지. 아니 뭐 설대행만 이랬나? 사실은 신예들을 과감하게 기용한 거는 홍원기 감독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잘랐어? 만약에 신예들을 과감하게 기용한 것이 성과라고 본다면 홍원기 감독님이 더 과감하게 기용했지. 저희 대구 삼성 라이온즈와의 개막전 25년 신인 선수 몇 명 넣습니까? 4명이나 넣습니다. 그게 과감한 거 아니야? 시즌 초부터 어준서, 여동욱, 양현종, 전태현 이런 선수들 내야에 뺑뺑이 돌려가면서 팀 시즌 초부터 성적 곤두박질 치게 만든 홍원기 감독이 더 과감하게 기용한 거 아닙니까? 그게 팀 체질을 개선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홍원기 감독을 왜 바꿨어? 이 말이 맞다면은 이것 때문에 서울대행이 내년에 정식 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홍 감독이 더 잘했지. 이게 말이 안 되지. 신예들을 과감하게 기용했던 것은 지금 용병이 없잖아. 원래라면 용병 타자가 있어야 돼. 이용타와 그다음 베테랑 이 선수들이 그 누구 하나 1군 엔트리에 제대로 올라와서 활약을 못하는 것 때문에 뭐 김웅빈, 임병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예 선수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 원성준, 변상권, 박수종 뭐 이런 선수들이 제대로 해줍니까? 뭐 이 선수들이 1군에서 제대로라도 해주면 이 젊은 선수들 쓰겠냐고. 그 선수들이 못하니까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신인 선수 써서 욕먹을 리 없고 신인 선수 못하면은 어쨌든 쉴드가 되잖아. 신인 선수가 뭐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고 또 실수하면 당연히 그런 거지라고 팬들이 이해를 해주니까 그냥 신인 선수를 쓴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이게 설대행의 성과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속임 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을 이 라이브를 통해 남겨놓는 겁니다. 다음 갑니다. 이게 제일 얼척이 없었는데 이게 제일 어이가 없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새로운 필승조의 구축. 설대행이 새로운 필승조를 구축했대요. 그것이 설대행의 성과라고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왜 새로운 필승조가 구축이 됐는지 왜 그랬냐고 그 이유를 봐야지. 그게 설대행의 안목과 야구를 꿰뚫어 보는 눈과 투수 보는 눈 때문입니까? 제일 큰 이유는 뭡니까? 지난 NC전 3연전 수입했을 때 그 전부터 시작된
연투, 3연투, 반복되는 연투로 인해 주승우 팔 갈려 나갔죠? 불펜 투수들 줄부상. 이게 오롯이 설대행의 탓은 아니겠지만 저희 부상 선수 몇 명입니까? 투수 쪽. 연투 때문에 지금 불펜 투수들 연이은 줄부상. 그것 때문에 남은 투수가 누구야? 남아있는 투수가 오석주, 윤석원, 조영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을 쓸 수밖에 없던 거야. 이 선수들마저도 막 2연투, 3연투 막 무지막지하게 시킵니다. 주승우가 부상을 당했으니까 조영건이 마무리를 한 거고, 김성민이 부진하니까 윤석원이 좌완으로 올라온 거고, 오석주가 언제 필승조였습니까? 뭐 그냥 또 석주지 또 석주. 조금만 뭐 하면 석주 쓰다가 오석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서울대행의 성과라고? 본인이 투수 갈아가지고 투수가 없으니까 이 선수들 써가지고 된 거지. 뭔 새로운 필승조를 구축합니까? 아니, 새로운 필승조를 구축하기까지 설종진 대행이 경기의 흐름과 무관한 투수 교체로 경기를 내줬던 건 잊은 건가? 허단자? 경기 안 보나? 희한한 타이밍에 막 선수를 막 어떠한 흐름과 상관없이 불펜 운영을 하면서 내준 경기는 몇 경기입니까? 그런 것들의 과를 따지면 공이 큽니까? 과가 큽니까? 불펜 투수들의 구속 향상, 대표적으로 윤석원, 또 조영건이 좀 내려가긴 했지만 어쨌든 한때 구속이 갑자기 올랐죠. 150 넘나들면서. 오석주도 직구 구속이 올랐고 조금씩. 그리고 변화구 장착. 오석주가 포크볼을 장착했잖아. 조영건도 포크볼 장착하고 주승구도 포크볼 장착했잖아요. 이러한 포크볼 장착시킨 사람 누굽니까? 재구 안정, 구속 향상. 어쨌든 임규빈 잔류군 코치가 오고 선수들 구속이 조금씩 올라갔죠. 어떻게 네모 밖에만 던지냐 했던 박정훈 선수나 김동윤 선수의 재구를 조금이나마 그래도 보더라인까지는 끌어올린 게 누굽니까? 이게 뭐 서울대행의 성과입니까? 이승우 코치, 노병호 코치, 2군의 임규빈 코치, 뭐 박승주 코치. 확실한 건 구속 향상, 변화구 장착, 재구 안정은 이게 서울대행의 공의입니까 이게? 근데 이게 새로운 필승조를 구축한 것이 설대행의 성과라고요? 이거 무슨 팬들을 바보로 아는 것도 아니고. 자, 또 있습니다. 박주홍의 반등이 설대행의 성과인가? 자, 물론 제가 설종진 감독 대행을 여러 차례 비판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유일하게 설대행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몇 번이고. 그게 박주홍을 9번 타순에 계속 기용하면서 어쨌든 박주홍이 계속 라인업에서 본인의 타격 밸런스를 찾아가고 계속 경험치를 쌓게 만든 거 인정입니다. 그건 인정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했고, 그래서 9번 타순에 그냥 놔라. 아직 1번 올리지 말고 편하게 할 수 있게 9번에 놔라. 뭐 하지만 그것도 뭐 1번 넣었다가 막 4번 넣었다가 막 그랬죠. 그러니까 그 기회 준 건 인정이에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박주홍이라는 선수는 기회만 줬다면, 누구든지 기회만 줬다면, 제대로 줬다면 적어도 올 시즌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선수였다. 왜냐? 올 시즌 초 여러분 야구 보신 분들 다 보셨겠지만 박주홍 선수 올 시즌 초에 얼마나 잘했습니까? 1군 첫 홈런도 치고 홈런 2개 치고 잘했어요. 올 시즌 초에 반등의 기미가 보인 박주홍을 엔트리에서 갑자기 오랜 시간 빼버린 전임 홍 감독의 판단 미스로 인해 갑자기 수납을 해버렸죠. 좌우놀이 한다고. 네, 한화 막 원정 갈 때 안 데리고 가질 않나 갑자기 2군에 수납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뭔가 본인이 타격폼도 수정하면서 해보려고 하는데 안 써. 좌투수 나오면 아예 안 써. 그래서 이제서야 기회를 잡았을 뿐 박주홍의 반등의 이유가 서울대행만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까? 원래 바꾼 오타니 폼에서 좀 더 수정했죠? 약간 더 주저앉는 타격폼을 좀 바꿨는데 거기서 이제 좀 더 주저앉으면서 선구안과 컨택률을 높이면서 지금 9번 1번에서 안타도 안타지만 볼넷도 많이 가져가면서 출루율이 많이 높아졌죠. 이거 누구 공입니까? 이게 뭐 설대행이 뭔가를 해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설대행이 적어도 이 허승필 단장이 평가하는 이분의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동의할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제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제가 뭐 그냥 무조건 까고 싶고 이유 없이 까고 싶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허승필 단장이 설대행이 성과가 있다. 그리고 성과로 언급한 이 부분들이 사실은 허상이다.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젊은 선수를 이해하고 있다. 신예들을 과감하게 기용하여 팀 체질을 개선을 했다. 새로운 필승조를 구축을 했다. 박주홍의 반등을 이끌어냈다. 2019년 11월부터 뭘 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 서울대행이 감독이 될 가능성이 거의 80% 90%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팬의 입장에서 아, 또 서울대행 하는구나. 뭐 이 팀이 늘 그랬지. 오케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러고 말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뭔 얘기라도 우리가 할 수는 있잖아. 아니다. 그 말 틀렸다. 뭐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임명하겠지만 우리는 서울대행이 감독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 라는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